예, 조기 대선 본격적인 유세 오늘 처음 시작됐죠. 각 당의 후보들 치열한 유세 활동 펼치고 있는데요. 각 당의 대변인들과 릴레이 전화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의 한민수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가 첫 유세 장소로 광화문, 그런 다음에 이제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대전 등 K 이니셔티브 벨트 등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역대 대선에도 그렇고 유력한 후보들의 첫 유세지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화문을 선택한 거는요. 우리 김앵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월 4일 날 11시 22분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위대한 우리 부태한 국민들은 빛의 응원봉을 들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냈습니다. 그 장소가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국민 뜻을 받들어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꼭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남 판교는 지금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개발자들과 함께 브라운비 미팅을 하셨고요. 첨단 산업 혁신 기술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동탄에서는 반도체 산업벨트 집중 유세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지역 주역에 있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것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을 하셨고, 끝으로 오늘 끝 일정은 이제 오후에 과학기술의 도시 미안합니다. 대전으로 가셨습니다. 대전에서 K 과학강국의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잠깐 가다듬으시고요. 제가 10대 공약을 다 봤는데 정책 순위 1번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오늘 그 동선하고도 좀 맞물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10대 공약 중에 선관위 제출한 1번 공약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강국을 위해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K 이니셔티브의 어떤 콘셉트 자체도 대한민국,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거기에는 이 과학과 특히 지금 AI에서는 AI 패권에서 우리가 좀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이걸 빨리 만회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민주당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민주당 쪽에서 보수 쪽 인사를 많이 영입을 하고 중도 보수로의 확장 이런 것이 눈에 띄는데 최근에 이제 뭐 기호 1번 한쪽에 빨간색도 넣는 것 같고 오늘은 지금 이병태 교수 그 홍준표 시장 쪽에 책사로 알려졌는데 이분도 지금 영입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좀 어떤 지금 기조로 나갈 겁니까? 오늘 후보가 광화문에서 출정식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진보 정책이다, 보수 정책이다, 뭐 좌쪽에 있다, 우쪽에 있다. 저는 이건 편을 가르거나 구분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로 정말 그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경제, 민생, 교육 안보 모두가 처참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우리 후보께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정말 국민을 원칙으로 중심에 두고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은 그 어떤 정책 또 어떠한 인재도 영입하고 정책도 구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어느 쪽 정책이었다 이런 걸 나눌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요게 조금 많이 언론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경호원들이 붙었고 사설 경호원까지 있다라는 건데 지금 테러 위협이 좀 실제 어느 정도가 있는 건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우리 후보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우리 정말 국민들, 당원들, 지지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제보들을 해오시는데 그냥 그게 단순하게 불안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좀 구체성까지 띄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난 5월 1일 날 저는 조희대 대법원에 어떤 정말 사법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때 우리 국민들 특히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더 우려감도 증폭됐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다는 사법 쿠데타의 어떤 의도 아니었습니까? 음모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좌절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좌절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종 남은 게 우리 후보의 신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내에다가 테러 대응 TF도 만들고 많은 제보들이 있습니다. 다 선별을 합니다. 거기에는 경찰 출신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뤄봤던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우려가 들어온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경찰도 밝혔습니다만 한 7건 정도를 수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위협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만 후보에게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끝까지 선거 마지막 날까지 우리 후보의 신변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정말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이것도 좀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당에서는 보십니까? 좀 심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우리 국민들 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도 아시는데 7만 8천 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지금도 후보입니다만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그 다른 전직 의원들, 현직 의원들 부인들과 식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당시에 그 수행원이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이 다 나옵니다. 진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이죠. 거기서 기소를 했고 이걸 결국 벌금형을 또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런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또 유권자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해온 거라면 보십시오. 지난번 파면 이후에도 한남동 관제에서 여러 차례 정말 식사를 하고 만찬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우리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고 정말 이재명 후보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 부인과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괴롭히고 수사하고 주변인들 모두 압수수색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예.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 사이에 후보 교체 시도가 있다가 다시 당원 투표로 이제 무위로 돌아가고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리 김준일 앵커도 기자를 하셨고 저도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12.3 위헌적 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친 거 아닙니까?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우리 시스템을 버려버린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추종하는 이 세력들, 친윤 인사들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결국은 듣도 보도 못한 한밤중에 후보 강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당 민주주의까지 망쳐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힘당은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집권당했습니다. 근데 집권당에 있는 그 지도부가 후보를 끌어내리고 저희들 국민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어 있어요. 그 계속 바뀌고 결국은 법원으로 가져가고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랄지 합리적인 보수층에서는 도저히 이 표를 줄 수가 없다. 국힘당 대선 후보에게는 이런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운동 첫날인데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22년 3월 9일 날 이재명 후보께서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0.73으로 석패한 뒤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뒤로 모든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사육을 위해서 본인과 배우자와 주변 측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당 모든 구성원들 모두 간절하게 뛰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쳐져서는 안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